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문제풀이를 하고 그러면 처음 들을 때는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문제풀이가 훨씬 더 쉬운 거거든요, 강의가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려면 몇 번 얘기했지만 원래 이론 강의에 3번 정도를 해야지만이 문제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보통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한번 11월, 12월 다른데 샘플 강의 이런 거 들어보시면 돼요. 워낙 동영상이 많잖아요. 샘플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뭐 들을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 하는데 한 2시간 얘기하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려면 강의의 깊이라든가 강의를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힘들더라도 11월, 12월 달 어느 정도 듣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한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러면 시간이 흐르면 금방이에요. 지금 11월, 12월인데 벌써 지금 2번째 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날짜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365일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전혀 달라요. 2개월 단위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요. 2개월이라는 기간이 금방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뭐냐면 초반에 박살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안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정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아무튼 초반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갈수록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등산도 좀 하고, 왜냐면 뭐 수영도 좀 하고 뭐 운동하는 거 하시고, 초반에는 지금 여러분 뭐 남는 게 체력밖에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지금까지 그 쌓였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 에너지를 하려고 해서 한 3월, 4월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같이 여러분 뭐 친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을 했지만 여기 원조는 어떻게 하면 월요일날 강의하고요, 월요일날 오후에요, 3시부터 한 4시나 4시 반 정도 될 거예요. 다시 유학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요 2시, 목요일은 2시예요. 왜냐면 세법이 1시에 끝나니까. 목요일날요 2시부터요 5시까지요 문제풀이 강의가 있어요. 알겠죠? 그건 문제풀이는 왜냐면 왜 시간이 이렇게 되냐면요, 앞에 안 했던 부분을 해설을 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풀이 시간은요 2시간 하면 할 게 별로 없어져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는 어떻게 하면, 남양주는요 수요일이에요. 남양주는요. 그래서 남양주는 수요일이니까요, 수요일을 강의하고 3시부터 4시나 4시 반까지 유학을 하고요. 남양주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2시부터 5시요. 2시에서 토요일은, 남양주는 토요일날이 세법이거든요. 여기는 목요일날이 세법이고. 알겠죠? 그래서 미리서 얘기했지만 세법은 6주만 강의한다. 6주 강의하고 나머지요 7주, 8주, 9주. 만약 9주면 3일이고 3주고요. 8주면 2주 동안요 뭐라냐? 민법을 보강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전체를 한번 볼까요? 전체를 보면 일단 목적이 확정되죠? 목적이 확정되는 것은 이행기까지. 목적의 가능은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하죠?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구별하고요. 가능하고 불능으로, 불능은 법령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하고요. 원시적 불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 정도 말하면 되죠. 적법성은요 강행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으로 나누어지고요. 강행 규정은요 효력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규정? 단속 규정으로 나눠진다. 또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렇게요.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다. 그럼 이것을 원칙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타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애매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은 선량한 풍속은 윤리 도덕이다. 사회 질서는 공공의 이익이다. 그래서 윤리 도덕에는 뭐가 있다? 첩계약이 있다. 첩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효이다. 첩계약을 해소하고 그만두고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는 것만 유효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익이죠. 공익하고 반대가 뭐다? 사익이다. 사익은 뭐가 있다? 여기요 강제집행을 면한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쓴다.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를 신탁한다. 다른 사람한테. 알겠죠? 그 다음에 투기를 한다. 이런 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것,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3조 위반일 때 3대 원칙이 뭐냐? 103조 위반하면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 둘이 첩계약이 무효인데 거기서 우리 오늘부터 이 첩계약이 유효라고 하자.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무효는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몇 가지냐? 이 두 가지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암기해야 돼.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일정 기간이란 말, 3년 동안 유효이다 무효이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돈하고 하게 되면 다 무효이다. 돈.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게 여기다. 이거 뭐죠?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다. 또는요, 행정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치하해 줄게 돈 주라. 그 다음에 도박자금이라든가 보험금이라든가, 알겠죠? 이런 것들 있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고 돈 받는 거, 거짓말로 내가 너가 먼저 때렸다고 얘기하지 안 할게. 돈 좀 달라. 알겠죠? 이런 것들은 다 103조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 말이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있다. 애매한 것.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증언이다. 증언의 대가, 그것은 무조건 무효다 유효다 그러면 안 돼. 통상적으로 용인, 그럼 뭐 유효. 그 다음에 초과, 그럼 뭐 무효.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비자금. 비자금이죠. 노태우 비자금. 그것은 자체는 무효야. 비자금은 돈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지직을 3억 주고 산 거 다 무효란 말이죠. 그런데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맡기는 거, 임치, 그건 괜찮다 이 말이죠. 주지직을 산 거 그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 그 전에 주지로 임명해. 주지로 임명. 그건 괜찮다 이 말이죠. 내 말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 뭐냐면 위약벌은 이러면요, 아파트 부장이나 상가 부장하면 다 위약벌 약정이 있어. 그런데 그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먹었다. 과도하게 이 말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첩은 무조건 다 무효야. 첩 나오면. 그런데 첩 계약을 해서 그만두는 거, 그건 유효예요. 생활비하고 양육비 주는 거, 그건 유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이요,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03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4조로 봐요. 우리가 이제 103조는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103조. 이런 봐봐. 103조라고 하는 항아리를 보면 이렇게 103조. 103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중매매, 아직 우리 안 배웠어요. 이중매매라고 하는 문제풀이 할 때 배울 거예요. 이중매매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첩계약이 들어있어요. 첩이요. 첩.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들어있냐면, 뭐 이중매매는 아까 말했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공익이다 사익이다, 공익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104조도 얘기해. 104조도 여기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104조는 103조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개이죠. 그러죠? 그것을 뭐라 한다?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103조의 예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예를 나타내는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너무나 양이 많다 보니까 별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4조를 뭐라고 한다? 104조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법률행위이다 이렇게. 이러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이런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런데 여러분 경매 있죠. 경매는 법률에 규정돼 있어. 법률에 규정. 법에 규정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객관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 그러면 객관적인 요건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급부와 그 다음에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 이렇게.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이렇게. 그럼 여기 급부를 뭐라 하냐? 주는 거예요. 반대급부를 뭐냐? 받는 거예요. 이것을 주고받는다. give and take라고 그래. 한번 볼까요? 이런요, 주고받아야 돼. 갑이 우리한테 귤을 하나 줘요. 아침에 와가지고 귤 하나 먹어 그랬더니 와가지고 떡 있죠? 떡을 사가지고 하나를 찍어서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귤 주니까 귤값의 대가로 떡을 준 거예요? 귤값의 대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준 거예요? 그것은 급부와 반대급부와는 서로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봐봐, 내가 아파트 등기를 주죠? 그럼 이쪽에서 나한테 뭘 줘요? 건물 대신에 뭘 줘요? 대금을 주죠? 이걸 대가, 급부와 반대급부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요 가서 커피 한 잔 줬더니요 이쪽에서는요 물 한 잔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커피 값으로 물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았어도 그것을 굿보와 반대굿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그것을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것을 유상행위라고 그래요. 주고받는 것을. 그런데 유상행위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고받는 것이 대가성이 있어요. 대가성이 있는 것을 유상이라고 그래요. 유상. 그럼 유상의 반대가 뭐죠? 무상이죠. 이런 무상행위는 뭐가 있어요? 기부죠. 기부라는 것도 뭐다? 증여죠. 이런 것은 불공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봐봐. 내가 거지한테요 돈 1,000원을 줘. 그럼 거지는 나한테 준 게 있어 없어? 없죠. 나는 1,000원 줬는데 준 게 없죠. 그러면 차이가 몇 배예요? 1,000배나 되잖아요. 왜? 나는 1,000원 줬는데 걔는 하나도 안 줬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 한다? 1,000배나 차이가 나니까 불공정하다. 다시 돈 돌려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대가로 주고받는 것이 현저한 불균형은 현저하다는 것은 뭐냐? 3배에서 4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3배에서 4배. 3배에서 4배. 그러니까 지금 봐봐. 1,000배니까 돈 1,000배 나니까 차이가 나니까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굿보와 반대굿보 주고받는 것 give and take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상, 증여, 기부행은 안 된다. 경매 안 된다. 특히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봐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건물이 1억짜리란 말이죠. 1억짜리를 을한테요. 얼마에 파냐? 2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몇 배 차이가 나죠? 5배 차이가 나죠. 그럼 왜 갑이 을한테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줬냐? 이 말이죠. 집을 넘겨주고. 왜? 왜?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갑이 그때 팔 당시에 궁박했느냐? 경솔했느냐? 또는 사회적 경험이 없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궁박했느냐? 경솔했느냐? 무경험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궁박이라고 했으면 갑이 이때 궁박은 보통 우리가 궁박은 경제적 궁박이죠. 경제적, 심리적, 명예적으로 궁박하다 이런 말이죠. 명예적.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경솔하다는 것은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도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요. 이런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해가지고 저 국민대학교하고 이쪽 가는 그 터널 있잖아요. 북악 터널. 그쪽에 도로를 놓게 해서 땅을 수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 뭐 70년 정도 되나 봐요. 땅값이 평당 2,100원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 그런데 이 공무원이 잘못해서 2,100원을 평당 21,000원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시험 쳐서 합격하는데 2,100원하고 21,000원하고 구별 못하는 공무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공무원은 실수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판례가 말하냐? 그것은 뭐죠? 경솔했다 이렇게. 경솔. 무슨 말이겠죠? 경솔했다. 무경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한 거래 영역,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건 뭐냐? 거래 일반이란 말하고 특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핸드폰 사죠? 최근에 나온 핸드폰이 뭐예요? 삼성에? 저는 지금도 인대폰을 쓰고 있어가지고요. 핸드폰 잊어버려가지고 인대폰을 샀는데 핸드폰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 그러면 노트 8이에요? 그럼 나는 노트 8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노트 8 달라고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럼 우리가요 경험이 있냐 없냐를 알려면 그럼 갤럭시 노트 8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잘 모르면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물건에 대해서 잘 아느냐 모르냐 이걸 가지고 따진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사고 팔고 가지고 하는 거지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구성됐다는 걸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거래 영역이라는 것은 전문가는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이 있겠죠. 그런데 비전문가는 경험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산다. 그러면 핸드폰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계없이 핸드폰은 뭐가 된다? 전화 받을 수 있고 인터넷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아는 거잖아요, 다. 알겠죠? 그래도 그걸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무경험은 거래 일반이다. 이게 키워드예요. 특정한 그러면 큰일 나. 특정한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 다음에 무궁박은 경제적 심리적 모든 것을 포함을 해. 그런데 우리가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모두 다 있어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돼. 반드시 모두 다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어떤 사람이요 물건을 사는데 궁박하고 거기다가 또 경솔하고 무경험까지 3종 세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거의 없죠. 물론 그런 사람이 개 중에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셋 중에 하나지. 하나나 둘이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다 갖춰야만이 불공정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다시. 그럼 만약에 이 집을 갑이 직접 이 집을 파는 것이 아니고 갑이요 대리인을 통해서 이 집을 병하고 판다 이 말이죠.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줘가지고 판다 이 말이죠. 자기가 직접 파는 게 아니죠. 그러면요 이 대리인은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가 궁박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궁박은 본인 갑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대리인은 경솔할 수 있고 사회적 경험이 없을 수는 있잖아요. 이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이게 시험에 또 잘 나와. 알겠죠?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 항상 시험에. 궁박과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X. 오직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궁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뭐? 대리인. 이것만 딱 알면 돼.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시험에 정답이 가장 많이 나오고 궁박이다.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불공정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러한 사정을 마음에서 알면서 그것을 인식이라고 그래. 인식. 알면서 뭐라고 한다? 이용하려는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뭐라고 한다? 폭리의사라고 얘기해. 무슨 의사? 폭리의사.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폭리의사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폭리의사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이게 가장 중요해. 불공정 법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하냐? 불공정 법령에서는 궁박, 경솔, 무경험 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령에는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우리는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 첫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법률의 규정. 다른 말 뭐다? 경매. 경매는 불공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굿부와 반대굿부와 대가성이 있어야 돼. 대가성. 대가성이 있으면 뭐란다? 유상. 대가성이 없으면 뭐란다? 무상. 무상이다, 기부다, 증여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금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궁박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오직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특히 경솔은 특정이다, 거래 일반이다. 거래 일반이다. 그 다음에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요 봐봐.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만 주고 팔 수 있어 없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있죠. 아들이 셋이야. 그런데 둘째가 안 돼. 둘째가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집에도 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줄려니 다른 애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너 전세금 얼마냐? 2천이래. 그럼 그거라도 주고 가져가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때 아버지가 궁박해? 아니죠. 아버지는 궁박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3배에서 4배 차이가 난다 해가지고 언제나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불공정하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굿부와 반대굿부 안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3조하고 104조 차이점이 있어. 그 차이점은 뭐냐면 103조 첩계약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첩계약으로 위반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첩계약을 하죠. 첩계약을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집을 주고요 을이 갑한테 차를 한 대 사줬다. 자기는 집 한 채 받았으니까 미안하니까 10년 된 마티즈 하나 사줬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죠. 103조로 무효가 되면 갑은 을에게 준 아파트 반환 청구 못해요. 을은 갑에게 준 자동차 반환 청구를 못해요. 알겠죠? 둘 다 반환 청구 못한다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이제 봐. 여기 둘 다 반환 청구 못한다고 했어. 자 그럼 여기를 봐 이제.
갑하고 을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죠. 1억 원짜리 얼마로? 2천만 원에 팔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을 이용했다고 했죠. 이용. 네. 이용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용했다는 것은 갑이 잘못된 거예요? 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을을 뭐란다? 폭리자라고 그래요. 폭리자. 폭리자. 갑을 뭐란다? 피해자라고 그래요. 피해자. 알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한다? 피해자는요, 을한테 준 등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야. 여기는 둘 다 못하는데. 그런데요, 폭리자는요, 자기가 준 2천만 원의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피해자는 집도 찾아오고 돈도 갖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불공정이라고 그래. 엄청난 거죠. 불공정 법률화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불공정 법률화 되죠?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하고 자기가 받은 것의 반환을 뭐한다?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폭리자는요, 받은 것을 반환해야 되고 자기가 지불한 것의 국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103조고 104조가 가장 큰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되죠? 무효가 돼야 되겠죠? 무효?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무효라는 것을 갑이 증명을 해야 되겠어? 을이 증명을 해야 되겠어? 무효라고 하는 것을 갑이 증명해야 돼? 을이 증명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봐. 자 생각을 해봐. 자 생각을 해봐. 갑하고 을하고 둘이 있죠?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죠?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면은 갑은 자기가 줬던 거 반환 청구하죠? 을은 줬던 거 다시 반환 청구해 못해? 못하고 뺏기죠?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돼? 갑이 증명해야죠. 아니 생각해보면 을이 증명하면은 받았던 거 뺏기고 준 돈 못 받고 그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똑띠가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무효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 내가 받았던 거 뺏겨. 이거 불공정 법률이 무효가 되면 내가 줬던 거 못 받아. 내가 받았던 거 다시 뺏겨. 그런데 내가 증명해야 돼? 누가 증명해야 돼?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지 자기가 줬던 거 다시 찾아와. 알겠죠? 그리고 받았던 거 다시 돌려?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니까 무효다. 무효다 그러려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이 증명을 누가 한다? 갑이 증명한다. 이 말. 피해자가 증명한다. 됐죠, 지금? 이것을 불공정한 법령. 다시. 자, 불공정한 법령이는요, 암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들었잖아요. TV 가서 꼭 두 번, 세 번 들으면 돼. 내가 말했죠? 초반에 박살을 내야 돼. 알겠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해가지고 다 끝내야 된단 말이죠. 자, 보면, 104조 보면 불공정한 법령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 규정 경미는 안 돼. 그 다음에 불공정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객관적으로 국부와 반대국부는 현저히 뭐가 3배에서 4배. 국부와 반대국부는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어야 돼. 그걸 뭐다? 유상이다. 주고받는 걸 유상. 그러니까 이런 봐봐. 여러분 학원에다가 수강료 냈죠? 그리고 지금 뭐죠? 강의를 받고 있죠? 주고받고 있죠? 학원은 여러분한테 수강료 받고 강의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학원은 무슨 행위다? 유상인 것이에요. 유상. 그런데 가끔 가다 학원에서요, 자기네 집에 뭐 있는 거 가져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가져왔는데, 이거 가져오면 학생들 같이 먹죠? 근데 누군가가 그걸 먹었다 해서 반대로 돈 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무상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러면요, 객관적으로 국부와 반대국부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몇 배? 3배에서 4배. 그 다음에요, 여기요, 주관적으로는 궁박, 경솔, 무경험해야 돼. 이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 모두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안 돼. 하나만. 이때 궁박은 경제적 궁박만 말한다. OX, X, 정치적 심력을 다 포함해. 그 다음에요, 이때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특히 경솔은 뭐죠? 무경험은요, 거래 일반이다. 특정이다. 거래 일반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뭐 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는 의사. 그걸 말한다? 폭리의사. 이용하라고 하는 의사,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 수도 있다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입증. 이 입증은 누가 입증을 한다? 피해자를 말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 말이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 몇 번을 보냐면, 이런 문제요. 29번 한번 봐봐. 29번. 자, 보면서요. 1번. 대리행위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문제 여러분요. 29번이면 문제 페이지 96페이지.
96페이지 29번 보고 있나요? 네. 자, 29번 보면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 줄거봐. 경솔 동그라미, 궁박 동그라미. 경솔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노노노. 뭐를 본인이다? 궁박. 궁박만 본인이다. 궁박. 항상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궁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궁박은 본인 그래야 되는데 궁박과 경솔은 대리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OX. X.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뭐만 본인? 궁박만 본인. 자, 그 다음에 2번. 대가적 출현이 없는 줄거. 무상행위다 써. 기부행위 증여 이렇게. 기부행위 증여. 그것도 불공정한 법령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맨 끝에 있다로 동그라미하고 X. 맨 끝에 없다. 알겠죠? 없다. 자, 그 다음에 굿보와 반대굿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거기까지 줄거. 굿보와 반대굿보 사이 현저한 불균형. 봐봐. 여기 굿보와 반대굿보 사이 현저한 불균형 이것을 말한다 써. 객관적 요건 이렇게. 객관적 요건. 그러면 객관적 요건이 존재하면 궁박, 경솔, 무경험은 줄거. 궁박, 경솔, 무경험을 주관적 요건이라고 그래. 여러분 봐. 아까 말했죠? 굿보와 반대굿보 안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안 된다고. 네. 아버지가 아들한테 생각하면 되죠. 네. 자, 그러면 4번. 경매 동그라미, 경매. 써. 법률의 규정. 이렇게. 법률의 규정. 경매는 맨 끝에 불공정한 법률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로 무효이면 무효 동그라미. 자, 우리 아까 이러면 여기 이거 혹시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은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여기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무효행위의 추인이 돼, 안 돼? 추인이 안 된다. 안 된다 했어.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제3자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절대적 무효,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된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봐봐. 5번.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당한 제3자는 누구이더라도 선의이더라도 줄거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줄거어요? 그다서 이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좀 됐나요? 네. 자, 그럼 30번 봐봐. 30번. 불공정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돼 있어. 자, 1번. 폭리행위가 뭐냐? 104조 위반을 폭리행위라고 그래. 불공정한 법령을 다른 말로 폭리행위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여기 봐봐, 여기. 인식을 알면서요. 인식만 있어야 돼.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아까 몇 번 얘기했죠? 써, 거기다가. 이용하려는 의사. 가로 역을 닫고 폭리의사. 가로 역을 닫고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다 이런 말이죠. 자, 니은 한번 볼까요?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뭐가 된다? 포함된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래서요, 대리인 또 나왔네. 대리인에 의하면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궁박은 본인. 중요하다. 몇 번 얘기했어? 궁박은 대리인 틀렸단 말이죠. 궁박은 본인이다. 궁박은 본인. 이렇게. 그래서는 봐봐. 우리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 찾는 게 아주 쉬울 수가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요, 다른 건 몰라도 궁박은 본인이라는 것을 지금도 여러분 알지만 나중에 이것을 100,000번 얘기하니까 누구나 다 알아. 그러니까 디귿에는 궁박은 본인인데 궁박은 대리인이죠? 그러나 틀렸죠? 그러니까 밑에 지문에서 디귿이 들어간 거 다 없애야 돼. 디귿이 들어간 거 다 없애면 정답 몇 번하고 몇 번이다? 3번하고 5번 사이에서 고르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게 빡센 문제를 선택하는 방법이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하나를 딱 골라. 그러고 나서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또 봐. 그러면 한 개 아니면 두 개만 알면 답을 다 고를 수 있어. 아시겠죠? 닐은요,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 거기까지 줄고. 그럼 뭐다?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 봐봐.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현저한 불균형이죠? 이걸 무슨 요건에 한다?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래. 몇 번 얘기했죠? 객관적 요건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옆에 궁박. 궁박이 뭐다? 주관적 요건이죠? 주관적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자, 이 부분 하고, 여기 봐. 우리 이제 불공정한 법령이죠?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이제 보는 것이죠. 여기서 불공정한 법령행위는 법률행위니까 경미는 안 된다, 법률의 규정. 알겠죠? 두 번째, 객관적과 주관적이 있죠? 객관적은 뭐다? 현저한 불균형이다. 현저한 불균형. 그러니까 국부와 반대급부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 대가성이 있죠? 그러니까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죠. 유상.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 무상, 기부, 증여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주관적인 요건이죠? 주관적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하나만이다. 하나만.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번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이때 경솔은 특정한 거래행위다. 거래 일반이다. 거래 일반이다. 이러한 사정은 알면서 인식이죠. 뭐 하려고 했었나? 이용하려는 의사. 그걸 뭐라 한다? 폭리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폭리 의사가 있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똑같아. 103조와 104조 똑같아. 절대적 무효예요. 무효행위 추인이 안 돼요. 선의 제3자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이런 것을 배운단 말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 이런 것을 배우는데 그것은 지금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요, 나중에 무효행위 가서 배우면 금방 끝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제 뭘 보냐면, 여러분요, 다시 한번 봐,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주죠? 이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해요. 이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해. 그래서 1억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요, 청약과 이렇게 승낙이 있죠?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다. 다른 말로 합치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이것을 법률 행위다, 이렇게 보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요, 뭐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를 어떻게?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필수 불가결의 요소, 이렇게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계약에서 갑은 을한테 대금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은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다.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법률 행위의 뭐라고 그래? 법률 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요, 의사표시. 이제 오늘이요, 이번 시간이, 여러분 첫 시간이 상당히 어려웠죠. 첫 시간이 어려워도 지금 똑같은 것들이 계속 지금 쓰고 있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시간이 도입 부분이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잠깐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잠깐 하는 건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여러분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민법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 우리가 지금 봐봐. 지금부터 뭘 보냐? 오늘 지금 이제 의사표시를 볼 차례란 말이죠. 한번 볼까요? 이런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 무슨 요건이 있어? 성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이 있어? 효력 요건이 있어.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다. 일반적은 당사자는 뭐가 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했죠?
지금 바로 목적이죠. 우리 목적 방금 했잖아요.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 이건 여기서 봤잖아요. 이번에는 뭘 보냐? 의사표시를 본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의사표시. 그럼 지금 의사표시가 뭐죠? 청약과 승낙을 지금부터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제 의사표시 볼 때 의사표시는 뭐라고 그랬죠? 표의자가 뭐한다? 대금하고 등기를 뭐한다? 원한다. 다른 말로 뭘한다? 의욕한다. 기억나죠 지금?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사표시는 뭐가 의사표시예요? 누가? 표의자가 뭐한다? 원한다. 또는 뭘 한다? 의욕한다. 뭐를요?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뭘 한다? 대금하고 뭐를? 등기를 원한다, 의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표의자가 뭘 한다? 원한다, 의욕한다. 법률 효과, 대금하고 등기를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해됐나요? 이렇게 지금 됐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뭐라고 하죠? 의사표시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의사표시. 열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 나오냐?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운단 말이죠. 법률행위 해석은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시키는 것, 이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봐봐. 말을 어렵게 읽지 말고 법률행위 목적이 뭐예요? 대금하고 등기죠. 그러니까 대금이 얼마인가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거라니까. 매매 대금이 얼마냐? 등기는 언제 해줄 거냐?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둘이요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언제 해줄래? 그럼 뭐죠? 내가 우리 집 이사 갈 때쯤 그때쯤 해줘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사를 안 가.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언제쯤 이사 간대? 가을쯤? 가을쯤은 지금 봄이 됐어. 아직도 이사를 안 가. 그럼 등기 언제 해준단 말이에요?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사 갈 때쯤이라는 것은 언젠가, 등기를 해준다는 것이 언젠가,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해줘야지.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목적, 대금, 매매 대금은 얼마인가, 등기는 언제 해줄 것인가, 이것을 확정하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그래. 그런데 생각을 해봐.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하냐고. 뭘 가지고 알 수 있어? 계약서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계약서를 쓰려면 일단 합의가 돼야 되겠죠. 합의가 되려면 일단 청약을 얼마로 했는지 알아야죠. 결국 내가 얼마로 청약을 했느냐, 이걸 알면은 받을 돈이 얼마인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1억으로 청약했는데 2억을 받을 수 있어? 1억을 청약했는데 5천만 원만 받아요? 내가 돈을 1억을 받는다는 말은 1억으로 청약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한다, 매매대금이 얼마인가를 정한다 이 말인데, 이 매매대금이 얼마, 목적이 지금 법률 효과니까 알아야 돼 이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냐면 용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이 얼마다, 매매대금이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확정하는 게 법률행위 해석이죠. 그런데 법률행위 해석하려면 일단 매매대금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의사표시부터 성향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알아야, 의사표시는 법률 효과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대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하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돼? 의사표시를 알면은 법률행위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하고 목적하고는 엄연히 구별이 되죠. 의사표시는 너 내 거 1억 원에 살래 이 말이고, 목적은 1억 달라 이 말이고, 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얼마인가를 알려면 결국은 뭐를 알아야 돼? 의사표시를 알아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말하고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의사표시, 이것을 본질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하고는 두 개는 원칙적으로는 같은 걸 하는데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 나중에 책을 나오면 책이 별도로 쓰여 있을 거예요.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뭐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로따로 연구해가지고 공부하면
객관식에서는 난리가 나는 것이다. 주관적에서 주관식 시험 있죠? 거기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객관식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알겠죠? 왜냐? 법률행위의 목적, 매매대금이죠? 대금을 알려면 뭐를 알면 돼? 의사 표시를 알면 되니까 결국 의사 표시가 얼마로 청약했는 것을 알면은 목적이 얼마인지를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하나만 공부하면 되지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책에는 따로따로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을 보는데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자, 지금부터 봐. 여기 보면 책에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올 거예요. 동기를 가지고 뭐 효과 의사를 가지고 표시 의사를 가지고 표시행위라고 쓸데없는 소리 나오는데 그런 건 다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것은 주관식 시험이나 필요한 것이고 객관식 시험에서는 절대로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100번 정도 시험을 봐야 돼. 알겠죠?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뭐라고 했죠? 배꼽을 뭐라 했어? 배꼽을 뭐? 동기, 이유.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신 이유. 가슴을 뭐라고 그래? 가슴. 여기를 뭐라고 그래? 여기까지는. 여기를 뭐라고 그래? 의사.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입 벌린 건 뭐라고 그래? 표시. 의사 표시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일정한 동기를 가지고 의사를 가지고 표시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이제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사적 자치.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가 다스려야 된다. 그럼 기억 안 나요? 표의자가 뭐를? 의사를 뭐란다? 결정한다. 의사를 결정해. 그러면 이 결정한 의사를 누구한테 표시한다? 상대방한테 뭐를 해? 표시하죠. 그럼 표시에 대해서 뭐를 한다? 책임을 진다.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져. 이걸 사적 자치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몇 차적이다? 1차적으로 결정을 하고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2차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먼저 결정하고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기 결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했죠? 이걸 뭐라 한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 두 가지요. 학생들이 보면 우리가 항상 내가 말했죠. 여러분 모든 건 초이스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단하는가. 이러면 옛날에 보면 카피에 뭐냐면 당신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합니다인가? 뭐 그런 카피가 있었어. 무슨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선택이거든요. 결단이거든요. 그건 뭐냐? 자기 예지력, 자기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면 내가 이 많은 학원 중에서 어디 학원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 다 선택이란 말이죠. 무슨 말?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죠. 이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공부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선택인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1차적으로 먼저 의사를 결정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자기가 상대방한테 표시해야지 자기한테 표시한 것을 중얼거린다고 얘기해. 그것이 좀 더 심하면 맛이 같다고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혼자 중얼거리고 간 사람을 한다? 피한정후견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알겠죠?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상대방한테 표시해야지.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자기의 선택이 잘못돼서 빨리 수정을 해야죠. 그런데 학생들 보면은 뭐가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단 말이죠. 이 선생님 강의가 참 듣기가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해야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강의를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2년 동안 이렇게 학원을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자기한테 맞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선생님 강의를 또 듣고 학생들이 또 누가 좋다고 하면 들었는데 자기하고는 또 안 맞아. 왜? 수준 차이가 나니까. 나는 실력이 이 정도 와 있고 이 사람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다른 사람 들으니까 맞는데 나는 딱 들어보니까 아니야 이건. 수준이 너무 낮아. 나는 실력이 이 정도인데 수준이 있는 사람이 또 들으면 자기는 좋대 이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요. 다른 강의를 들으면 자꾸 버리죠 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보통 학원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다른 사람 강의 듣고 해가지고 버리는 돈이 엄청나죠. 알죠? 이것저것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양주 선생님하고 같이 들으면 그런 일은 거의 극히 없을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강의를 보충해서 들으면 거의 다 모든 게 보충이 되는 거지. 세 사람 것까지 들어야 되면 내 뇌를 관찰해 봐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 것 정도 들으면
모두가 다 보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민법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민법은 또 다른 선생님이 해가지고 1월달에 2월달에 강의를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있죠? 토요일날 하는 국합 선생님 있죠? 국합 선생님이 작년에 민법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공시법 선생님 있죠? 공시법 그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할까? 그렇다면 지금 남양주에서 공시법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단 말이에요. 야간에요. 그 선생님이 또 다른 데서 또 민법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다른 데서는. 그리고 공시법 선생님이 보통 민법을 하고 민법 선생님 공시법도 같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민법을 또 강의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 거 안 되면 두 사람 거 가지고 이렇게 보면 대충 되는 거지 세 사람 거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를 돌아봐. 알겠죠? 자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요, 큰 문제는 없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돈 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과 이렇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이 이 의사가 뭐냐? 항상 봐봐. 우리가 의사 표시할 때 의사가 뭐예요? 나는 의사는 뭐냐면 나는 1억 받고 싶다 이 말이죠. 받고 싶다. 이게 의사 결정이죠. 그래서 표시도 뭐죠? 표시는 그래서 1억에 살아. 이 말 아니에요? 이게 의사 표시잖아요. 의사 표시가 1억 받고 싶은데 1억에 살아 그래야지. 1억 받고 싶은데 1,000만에 살아.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죠? 목적? 법률 효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이 1억이면 1억에 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쪽이 1억이 싫다고 하면 계약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응 알았어 그러면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돈을 얼마 받아? 1억을 받죠. 내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법률의 해석은 법률의 목적을 확정하는 건데 1억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건데 그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의사표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 그것을 의사.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약을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계약을 뭐라고 했어?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그냥 뭐라고 한다? 요건이다.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효과다. 법률이란 말은 뭐하다? 생략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서 의사표시는 뭐라고 그랬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1억을 받기를 뭐한다?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는 1억을 받기를 원하는 의사예요. 근데 1억이라는 것은 뭐다? 1억은 뭐다? 법률 효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조금 늘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사를 뭐라고 한다? 의사를 다른 말로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예요. 이해됐나요? 뭐를 원하는? 법률 효과.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의사 표시는 1억을 받고 싶다. 1억은 뭐다? 법률 효과다.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률 효과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률을 생략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효과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암기 우리가 뭐가 어렵다고 그랬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떡하냐? 자꾸 듣다 보면 돼. 알겠죠? 자꾸 듣다 보면 알겠죠? 반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눈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알겠죠?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반복이에요. 자,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효과 의사다. 이때 효과는 뭐를 원하는 효과다?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 알겠죠? 법률 효과. 우리가 의사 표시는 뭐다? 의사 표시는 법률 효과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를 줄여가지고 뭐라 한다? 효과 의사. 그럼 효과 의사는 어디에 있어? 마음속에 있죠.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놈의 효과 의사는 뭐라 한다? 내심의 효과 의사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효과 의사는 어디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 내심.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이다. 진이. 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런데 봐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만 하면 돼. 내심의 효과 의사죠? 효과 의사? 내심 없애봐. 그럼 뭐만 남아? 효과 의사만 남죠? 효과 없어봐. 뭐만 남아? 의사만 남잖아요. 결국 내심적 효과 의사나 효과 의사나 의사나 내심적 효과 의사, 효과 의사, 의사. 그 다음에 뭐 하나만 하면 돼? 진이. 이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요 107조가 뭐라고 이제 107조가 비진이 표시해. 비진이. 진이란 말이 뭐다? 의사. 비가 뭐다? 비. 봐봐. 비진이 표시라고 되어 있죠? 비가 뭐냐? 비가 아닐 비.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그러니까 비는 아니야. 비 있잖아요. 걔는 아닌데 김태하고 결혼했잖아요. 아니야. 비. 진이가 뭐예요? 진이가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아닌데 표시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걸 줄 마음이 전혀 없어.
줄 마음이 전혀 없어. 줄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준다고 얘기해. 표시죠. 줄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의사가 없어. 그걸 비진이라고 그래. 줄 마음이 없는데 너희가 가질래? 친구를 놀려주고 싶어. 친구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나를 그렇게 못 살고 있던 친구가 있어.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얘가 좀 못 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뭐란다? 가방 예쁜 명품 가방 가지고 가서 너 혹시 이거 가질래? 줄 마음이 전혀 있어 없어? 없어. 놀린단 말이야. 놀려. 너희가 가질래? 너 이런 건 없지? 너가 가질래? 이렇게. 알겠죠? 그걸 말한다. 줄 마음이 없다. 표시했다. 비진이 표시. 어린이들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죠. 어린애들은. 줄 마음이 없는데 너 이거 줄까? 싫어.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맞죠? 비진이 표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뭐다? 자, 다시. 의사를 뭐라 한다? 의사는 어디에 있어? 마음속에. 내심적 효과 의사. 그러니까 이건 굳이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의사 표시는 뭐를 원한다? 법률 효과를 원한다.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원한다? 효과. 결국 의사는 효과를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효과 의사다. 효과 의사는 어디에 있다? 마음속에. 뭐다? 그래서 내심적 효과 의사다. 다른 말로 뭐다? 진정으로 바란다. 진정한 의사. 지인이다. 진정한 의사. 우리는 너 진짜야? 우리 이런 말 물어보죠. 야, 너 그 말 진짜야? 그 참 애매하죠. 진짜야? 그러면 응 진짜인데? 그러니까 아닌데? 속으로 혼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참 애매해 이게 진짜. 그런데 우리는 뭐 당신은 의사가 진짜냐 물어보죠. 그걸 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의사는 뭐라고? 효과 의사. 어디에 있어? 내심적 효과 의사. 다른 말보다 지인이 이렇게. 이 말이 다 똑같아. 그럼 어떡하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책을 읽으면 법은 뭐라 했다? 동일한 용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뭐냐? 법조문의 제목이 뭐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야. 법조문이 의사와 표시야. 밑에가 뭐라 나오냐? 효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 그 밑에 줄 가면 뭐라 하냐? 내심적 효과 의사가 이렇게 나와. 그 밑에 줄 가냐? 지니가 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인데 이것이 똑같다는 걸 알고 읽으면 의사가 이렇게 하면 소설 읽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시험이 1차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집에서 책을 읽고 계신데요. 책을 읽는데 그전에는 책을 읽어도 안 읽혔는데 지금은 이게 소설 읽듯이 이 글이 혼자 이제 다시 책을 보시나 봐요. 책을 보는데 글이 읽혀진다는 거, 소설 읽듯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법률 용어를 다 안다 모른다? 아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읽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그때 강의 될 땐 그 말이 그 말이었고, 문제풀이 할 때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게 강조한 것이 이거였고, 이게 이제 책을 읽으니까. 그전에는 책을 읽어도 읽히지 않으니까 책을 못 읽었는데, 책을 읽히니까 읽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동일한 용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용어를 몰라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표시는 뭐죠?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표시는 어디에?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행위하는 거 다 표시죠. 내가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 질문할 때 어떡하? 뒤다 끄떡끄떡하죠. 이걸 뭐죠? 표시죠. 이거 표시는 뭐다?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표시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행위 이렇게. 여기는 표시는 효과 의사가 안에 들었죠. 이러면 의사 표시는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표시는 내심이 아니고 이걸 무슨 표시다? 표시상의 효과 의사다. 법률 효과 의사. 표시로서 내가 1억 원에 살래요? 이렇게 표시. 여기는 뭐다? 내심의 효과 의사. 여기는 뭐다? 표시상의 효과 의사. 여기는 또 뭐냐?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되게 길죠. 자, 여기 봐요. 추단이 뭐냐? 추가 뭐냐? 추측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추단이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되게 말이 어려워, 원래. 그럼 봐. 이걸 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 한번 볼까? 여기 한번 봐.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표의자라고 얘기하죠.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다? 청약은 의사하고 표시죠. 이 사람의 의사는 뭐냐? 의사는 받고 싶다 이 말이죠. 받고 싶다. 표시는요, 사라 이 말이죠. 사라. 얼마요? 1억에. 1억을 받고 싶다. 1억에 사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할 때는 보통은 내가 1억을 받고 싶다. 너 1억에 살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의사가 표시가 보통 일치하죠? 이것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건 다 그러죠. 여러분이 학원에 왔을 때요, 학원 수강료가 얼마인지 모르고 등록했어요? 다 알아보고 등록했어요?
다 알아보고 등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아, 그 정도 돈? 주고 내가 8월까지 강의를 듣는 거? 그래, 뭐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하고 나서 뭘 해서 표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하고 표시가 뭘 한다? 일치하잖아요. 이걸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청약. 의사하고 표시가 뭐 한다? 일치하죠. 이걸 청약이라고 그래. 그럼 이런 봐봐. 상대방이죠. 상대방은요, 봐봐. 지금요, 여기서요, 이렇게 사라고 마음을 먹었어? 말로 나한테 이렇게 사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이렇게 사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청약한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알았다고 그래요? 듣는 소리만 듣고 그래요? 상대방은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강의를 듣고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대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국내 최강이에요. 보니까 대답은요. 그런데 이 대답을 국내 최강으로 대답하고 계시는데 보통 11월 달에 대답한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국내 최강으로 대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알면서 대답하든지 옆 사람한테 묻어가지고 대답하든지 내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대답하면은 다른 사람들 아마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잖아, 학원에. 아마 그 사람들이 동영상 듣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원주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대답 소리가 계속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속은 모르고 지금 나는요, 이게 지금 대답을 했는데 왜 대답을 했는지 모르고 대답하고 있는데, 알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표시가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만 봐? 표시만 듣죠. 그럼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하죠.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올해 학생들은 작년에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했거든요. 대부분 합격했는데 아마 올해는 합격률이 더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밖에 가가지고 작년 학생들 얘기하면. 왜요? 작년보다 학생들이 훨씬 습득률이 더 빨라. 대답하는 건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상대방 입장에 나. 여러분이 표의자, 여러분이 대답하죠? 여러분 대답은 알고 대답할 수도 있고 모르고 대답할 수 있는데 아무튼 대답 소리만 나는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내 입장에서 여러분의 표시를 보고 표시대로 뭐라 한다? 표시대로 승낙을 한다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인지 모르고 알았어, 이렇게 살게,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승낙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1억이고 여기도 1억이니까 합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우리가 99%는 이렇게 하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봐봐. 법을 내가 지금 교통신호가 있단 말이죠. 지금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는데 경찰이요? 나한테 오르락에 불 안 불어? 안 불죠. 서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언제 오르락에 불어요? 그렇죠. 갈 때, 위반할 때 부르죠. 법은 언제 필요하냐? 법을 위반했을 때 필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리 봐봐. 갑이 1억 원에 사고 싶다 마음을 먹고 1억 원에 사라고 하니까 을이 알았어 1억 원에 산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이럴 때는 법이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해. 이럴 때는 법이 개입하지 않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봐봐. 이런 혹시 우리 형법에 살인죄라고 하는 제목이 있거든요. 250조. 이 형법 제 250조 때문에 혹시 마음 졸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죠. 알겠죠? 그 사람은요, 어디가 있어야 돼요? 국가 공무원으로서 콩밥을 먹어줘야 되겠죠. 정부 밀을 먹으면서, 알겠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형법 제 250조가 살인죄인지 지금 나한테 처음 들었지 알아 몰라? 모르죠. 왜?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누구를 살인해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형법 250조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돼? 사람을 살해했을 때, 사람을 폭행했을 때, 사람한테 명예훼손했을 때 그 법조문이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고 그래? 당신은 누구를 명예훼손했습니다. 당신은 모욕했습니다. 당신은 사기를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법정으로 봤더니 2년 이하의 징역이네. 떨죠, 이제부터. 알겠죠? 대들면 벌금을 주고 싶은데 돈도 없고 이걸 어찌해야 되나?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전에는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는 뭐냐면 사건화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된다?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럼 봐봐. 표의자가
의사가 1억이고 표시도 1억이에요. 의사 표시가 일치해요. 일치한 대로 표시를 했어요. 상대방은 표시한 대로 승낙을 해요. 그럼 똑같죠?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언제 문제가 돼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그걸 지금부터 배운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봐. 우리는 항상 법률행위는 언제 해석하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딱 알면 돼. 이게 가장 중요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런데 우리는 봐봐요. 나 혼자 중얼거릴 때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든 말든 문제가 돼 안 돼?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지금 누구야? 뭐 남자 탤런트 누가 있어? 괜찮은 애가 누가 있어? 마음에 드는 애 누구? 응? 아 송중기? 송중기하고 지금 둘이 데이트하고 있어. 그래도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밖으로 내뱉었을 때 문제죠. 알겠죠? 그게 문제지. 생각하고 나 혼자 있을 때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표시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쉽게 하는 얘기가 뭐냐? 나 혼자 욕실에서 목욕하고 있다 옷 다 벗고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밖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옷을 안 입었잖아요. 근데 왜 집안에서는 괜찮고 밖으로 나오면 안 되냐고. 집안에서는 누가 있다 없다? 없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 상대방이 있을 때 그걸 공연음란죄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대문을 열었냐 안 열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대문을 열면 공연음란죄 형법에 걸려가지고 국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콩밥 먹어줘야 돼? 문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왜요? 나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욕하고 하잖아요. 남편이 뭐라 하면 여러분 집에서 뭐라고 그래? 그 인간 들어오면 내가 가만 안 놔둬. 들어오면 어때? 깨갱해가지고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오늘따라 인간이 또 장미꽃 한 송이라고 하지 않네? 그러면 또 어때요? 그때는 또 처음 만났을 때 애교 상태로 또 돌아가죠. 애교 모드로. 알겠죠? 이게 달라요.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을 표시했을 때 문제라고. 그래서 항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을 때 문제가 돼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상대방이 있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자,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우리 아까는 일치한 것을 봤죠? 여기 이 사람을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비인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는 거예요. 청약은 뭐다? 청약은 의사 표시이죠. 자, 지금부터 봐. 이 사람은요, 자기는 1억을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표시를 뭐라냐? 표시를 동그라미 8개를 쳐야 되는데 7개밖에 안 친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됐어? 1,000만 원이 됐잖아요. 왜? 여기 우리 문자 보내잖아요. 친구한테 만날 때요, 1시에 보자 그랬는데 손가락이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11시로 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근데 친구는 몇 시 나와 있어? 11시. 나는 몇 시? 1시. 자고 있는데 친구 전화 오죠. 너 왜 안 나오냐고. 무슨 소리냐고. 1시 자고. 친구 다시 문자 다시 전달해 오죠. 보니까 수전증에 의해서 하나가 더 눌러졌죠.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약속을 1시로 결정해야 되는가 11시로 결정해야 되는가,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하죠. 이게 결정이 돼야지 내가 욕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1시만 욕을 안 먹고 11시만 욕을 먹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하는 게 해석이라니까. 무슨 알겠죠? 나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원칙적으로. 지금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은 갑의 의사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하지. 이러면요, 갑의 의사 생각을 알려면 그건 부부 사이라든가 연인 사이라든가. 그죠? 아, 연인 사이도 몰라? 아, 부부도 몰라? 아,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러면 바꿔. 그러면 아이하고 부모 관계, 아이하고 관계. 아, 이제 바꿔. 아이하고 관계에서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사이에서는 뭐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해? 의사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해? 여러분, 표시가 중요하면 여러분요, 지금 다 유치장에 다 가 있어. 얘들 잘못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너 죽었어요. 알겠죠? 죽인다는 말은 살인이나 사고 싶다. 알겠죠? 살인에 대한 협박이잖아요. 협박죄, 최소한 협박죄인데 죽인다는 말이 협박죄지 뭐예요? 알겠죠? 실행에 옮겼을 때 살인죄고. 그런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표시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하지. 의사가. 너 죽었어. 그래도요, 얘는 아직도 여전히 활동적이다 이 말이죠. 땀나고. 알겠죠? 여전히 활동적이다.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공부 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의사가 중요한, 그걸 가족법상은 의사가 중요하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가족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매 천천히 얘기했죠. 우리가 무슨 법을 배운다? 재산법을 배운다. 재산법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난다 이 말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얼굴만 보고 오, 진실성 있어 보이네, 의사를 들여다봐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이 사람의 의사는 1억이고 표시가 1000만 원이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로 승낙을 한다? 승낙은 언제나 뭐대로 한다? 아까 표시대로 1000만 원에 승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계약이 성립한 언제 모르죠. 왜? 아까 내가 청약은 뭐가 청약이다? 청약은 뭐가 청약이에요? 청약은 의사와 표시가 어떻게 해야 돼? 일치해야지 청약이죠. 1억을 받고 싶다, 1억에 살아, 이게 청약이죠. 그런데 지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으면은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청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1000만 원에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이 성립해야 매매 대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모르죠? 왜? 청약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은 각 나라마다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다를 때 프랑스는 의사대로 청약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한다.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표시대로 청약한 것으로 봐. 의사 표시가 다르면 표시대로 청약한 것으로 봐. 그러면 일단 얼마대로 계약이 성립해? 100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한 거 일단.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억울하죠. 동그라미나 더 힘만, 밥 한 그릇만 먹었으면 동그라미나 더 눌렀을 텐데 그거 힘이 없어가지고 못 눌러가지고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파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일단 계약은 뭐하고? 성립하고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단 계약은 성립을 시켜. 뭐대로 표시대로 성립을 시키고, 갑이 나 착각을 했으니까 취소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정리를 다시 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는요, 봐봐. 먼저 내가 말하는 사람이 나의 의사를 결정을 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시를 해. 그럼 표시하면 표시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책임을 져. 뭐에 대해서?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져. 이걸 의사 표시란 말이죠. 그런데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다?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지인하고 똑같은 말이고, 표시는요, 표시 행위. 표시는 밖으로 들으니까 표시 행위. 그러면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로 인해서 내가 원한다 이 말이죠. 표시행위로부터 추산되는 효과상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건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할 때는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왜? 생각해봐. 갑은 받고 싶은 돈이 얼마예요? 1억. 그럼 잘못 말한 게 뭐예요? 표시. 그러니까 갑은 받고 싶은 돈이 1억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1억이죠. 그러니까 갑한테는 얼마만 인정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1억.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 1000만 원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알겠죠? 그냥 1000만 원을 그대로 청약으로 볼 것인가? 청약으로 안 볼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청약으로 법원이 보면 100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이 뭐라고? 성립하고. 그러면 갑이 또 불안하죠? 불리하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만약에 1000만 원이 아니다? 1억으로 청약을 본다? 그럼 또 누가 불리해? 을이 또 불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의사, 마음속에 생각하고 표시, 말하는 것이 같을 때 다를 때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게 법률 행위 해석이에요. 그리고 법률 해석은 상대방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보통 우리가 법률을 해석할 때는 누가 있을 때? 상대방이 있을 때 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또 뭐냐? 의사하고 표시가 다르다. 다를 때는 의사를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표시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냐면 갑의 입장에서는 의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갑은 얼마만 받으면 돼? 1억만 받으면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잘못 말하면 표시가 문제가 되죠. 원래 1억으로 청약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으로 청약을 했잖아요. 이 1000만 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1000만 원을 그대로 청약으로 볼 것인가? 청약으로 보지 않을 것인가? 이걸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마지막으로 다시 결론을 맺을 거예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